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화까지 정말 흥미롭게 달려왔죠. 저도 보면서 여러 번 와, 이거 진짜 정체가 뭐야? 싶은 순간 많았는데요. 오늘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3, 4화의 전개를 공식 설정과 흐름만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뇌피셜 스페셜 리액션 에디션입니다. 예고편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내용만 기준으로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더 흐른다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즐겨주세요. 먼저 윤갑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듯한 인물이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안에는 강철이라는 이무기의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1화에선 윤갑이 강철의 의식과 뒤섞이는 듯한 장면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데요. 3화에 들어서면 그 변화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극적인 말에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다든가 말투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기억이 기는 듯한 순간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면 강철이 드디어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이중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갑의 정체성과 감정이 강철에게 영향을 주고 강철의 감정 역시 윤갑에게 스며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자신 안에 다른 존재가 있고 그가 점점 더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무너지고 말까요? 이제 열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화에서 열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계속해서 거부하려 했죠. 무녀의 후회라는 사실도 영매로서의 본능도 외면하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3화쯤부터는 그녀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윤갑폭은 강철의 존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4화에서는 무녀와 관련된 과거의 기록이나 의식을 꿈속에서 접하게 된다든지 어릴 적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이 되살아나는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열이는 살기 위해 무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녀가 되는 사람일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이가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그 감정은 두려움일까요? 책임일까요? 혹은 사랑일 수도 있을까요? 이제 진짜 복잡해지는 인물, 강철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복수심으로 가득 찬 존재로 묘사됐죠. 왕가의 저주, 배신, 봉인,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요, 3에서 4화에서 저는 그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열이,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이 열을 바라보며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과거 기억의 환기가 아니라 현재의 감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전 두 무녀와 열이가 닮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열이라는 존재가 강철의 인간성 혹은 슬픔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한 흐름이에요. 왜냐면 복수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감정은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강철이 열이에게 느끼는 게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라면 그 순간부터 윤갑과 강철은 한 몸 안에서 같은 사람을 두고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서사 아니에요. 이건 감정 폭탄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한 존재 안에 두 인격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정대군. 이 인물은 아직 명확한 의도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강철이와 윤갑의 몸싸움, 열이의 내면 각성, 팔척귀의 그림자까지 이 궁궐 안에 벌어지는 모든 불안과 균열을 이정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하지 않아요. 당장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전 이정이 지금 누가 살아나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녀와 이무기, 궁궐과 왕가의 저주,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결과물만 챙기려는 계산된 침묵, 그리고 이정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관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순간에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팔척귀와 관련된 왕가의 금기 기록이나 무녀 가문의 몰락을 이용한 내부 문서를 이미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는 궁궐 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미 그 정보를 넘겨주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정대군은 두 번째 주인공이 아니라 후반부를 폭발시킬 조용한 도화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정 같은 인물 주변에 있으면 무섭지 않나요? 겉으론 말 없고 다정한데 속으론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면 내가 누굴 지지해야 살아남을까?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채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결국 왕이 되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팔척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화에서는 단순히 공포의 상징이자 전설로만 존재했지만 3화에선 확실히 물리적 징조가 등장할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 시녀가 어느 날 갑자기 환청에 시달리다 무궁한복도 끝에서 핏자국이 이어진다든지 혹은 윤갑이 잠든 사이 무의식 상태에서 말을 한다든지 팔척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왕가의 잘못과 저주, 그에 희생된 자들의 총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무기, 즉 강철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팔척귀와 강철 사이에도 과거에 엮였던 인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척귀의 본체가 한 사람의 망령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원혼들이 서로 얽힌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가 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 존재는 겉으론 인간과 닮았지만 내면은 감정 없는 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4화에서 첫 희생이 등장한다면 그건 분명 경고일 겁니다. 너희가 잊었던 것들이 돌아온다. 정리해보면 이번 3, 4화는 그동안 단순히 스쳐 지나갔던 인물들과 복선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갑과 강철은 하나의 몸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감정을 교차하기 시작한다. 여리는 피하지 않고 무녀의 사명을 받아들이려는 결심에 닿는다. 강철은 복수를 넘어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감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정대구는 힘의 균형을 관찰하며 움직일 정치적 도화선이 된다. 팔척귀는 마침내 그림자가 아닌 피해와 공포의 실체로 등장한다. 이 5가지 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귀궁은 진짜로 감정과 판타지, 정치와 공포가 뒤섞인 미궁으로 바뀔 거예요. 오늘은 예고편 없이 1화까지의 흐름과 설정만을 바탕으로 3, 4화 뇌피셜을 상상해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상은 자유니까요. 우리가 그 자유를 최대한 즐겨야 진짜 드라마도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강철이 여리에게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팔척귀 진짜 존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허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도 나눠주세요. 가장 기막힌 뇌피셜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주 귀궁 우육화 뇌피셜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뇌피셜 맛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